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교재의 211쪽에 보세요. 자, 실시계획,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자, 우리가 전주에 앞부분 배웠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을 새롭게 개발할 때 쓰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배웠고,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첫째 단계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방향 제시 계획인 개발 계획, 자, 이거 수립하고,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시행자가 정해진다 그랬죠. 그 시행자는 12가지 시행자 중에 정해지고, 세 번째 단계가 자,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자, 이걸 두 가지 섞어서는 혼용 방식.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저기서 세 번째 실시계획, 여기서부터 가릅니다. 교재의 211쪽에 자, 실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새롭게 어느 지역을 개발시킬 때 쓰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관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실시계획입니다. 이걸 작성은 시행자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포함이 돼야 할 사항이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법적 효과로 도시 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의제되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자,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 배치시킬 때 쓰는 제도가 지구 단위 계획 제도랬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의제되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기준인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꼭 포함시키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인가 고시를 지정권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실시계획 작성 업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경우 다음에 줄을 칩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게 줄치고, 실시계획 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실시계획 작성 기준 1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개발계획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해준 계획에 맞게 구체적 공사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라 이 뜻이에요.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계획 및 요행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3번은 뭐 보실 거 없고, 자, 실시계획 작성되면 실시계획 인가라고 되어 있죠. 지정권자 인가, 시행자는 갈로 띄워놓으시고, 작성된 실시간에서 줄칩니다.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냥 봅시다. 인가받은 실시기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관해도 이를 준용한다. 인가받아라 이 뜻이에요. 다만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인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거기에 2번은 뭐 3, 4할 중에 보면 됩니다. 자, 3번에 의견의 사전 청취 보시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자, 인가를 할 경우 다음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 갈로 띄어놓으면 군수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그렇게 밑줄 치시면 됩니다. 실시계획 작성이나 인가할 때는 자 의견을 미리 들어서 해라 이 뜻입니다. 관련 서류 제출해 보시면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이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계획 구체적 공사계획이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실시계획이 이제 작성이 되어서 인가되면 고시 자 글로서 게시를 해주고 공람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한번 읽고 가시면 돼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간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하여 대도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알구를 관할하는 시장, 갈로 띄어놓으시고 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갈로 띄어놓으시고 군수구청장은 일반에게 10살 이상 공람시켜야 합니다. 열람시키라 이 뜻이죠.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자, 양갈로 이번에 도시공간 결정고시에 이제 밑줄 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고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즉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포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7번 보시면은 자, 실시계획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사항인 지구단위계획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자 결정해서 고시해서 실시계획에다 넣어야 돼요. 도시군관 결정고시를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면은 자 지구단위계획 같은 도시군관 결정고시할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지해 준다. 그래서 시간 전략을 하자 이 뜻이에요. 자, 별도로 결정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3번의 지역노민 고시는 버리시고 자, 4번의 관련 인허가당 의제도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자, 내려가서 큰 5번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을 토지 등의 수용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나 이를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1번에 시행 방식 변경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보시면 돼요.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2번에 시행방식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방식 규정에 보시면은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으로 원칙한데 자, 환지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그 다음 분할, 합병, 그 밖에 구역 변경, 자,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한지방식 씁니다. 이는 형식적인 이유예요.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고. 2번이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줄치입니다.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쓰는 방식이 한지 방식이다 이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자 한지 방식은 첫째 지가가 높을 때 쓰는 방식. 땅값이 지가가 낮으면 수용 사용하지 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가가 높을 때 쓰는데 이렇습니다. 자, 사업을 하기 전에, 개발 전에 종전 토지를 자, 시행자에게 제공하면은 시행자 이 토지를 받아서 자, 개발시킵니다. 개발된 토지는 또 일부는 다시 종전 토지 소유자에 돌려줘야 되고 자, 그 중에 또 일부는 경비로 써야 돼요. 이게 한지 방식. 자, 그럼 한지 방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종전 토지 가격을 정해야 되죠.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자기 토지의 종전 토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고 싶겠습니까? 낮게 평가하고 싶겠습니까? 높게 하고 싶죠. 자, 사업의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낮게 평가하려면. 자, 대립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개발된 토지, 이 토지 가격을 또 정해줘야 돼요.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된 토지 가격을 어떻게? 높게, 낮게. 이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높게 하면은 자기한테 들어온 토지가 작아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0평을 돌려줘야 되는데, 자, 2억치 100평이면 2억치 200만 원짜리 자, 2억치를 돌려줄 때는 2억짜리, 평당 200만 원짜리 개발된 토지 200만 원이라면은 100평이 들어가죠. 자, 높게 평가되면은 67평밖에 안 가요. 작게 가죠.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 이 토지 가격을, 개발된 토지 가격을 어떻습니까? 낮게 잡으려고 합니다. 자, 사업의 시행자 입장에서 어떻게? 높게 해야 적게 돌아가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토지 소유자 토지 일부를 경비로 부담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뭘 높게라? 아니, 자기 토지 다를 갖다 경비로 부담시키려고 아니죠. 될 수 있으면 작게 부담하려고 합니다. 시행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처음 다 하나하나 이걸 정해야 한지 방식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 토지 소유자 시행자 극한적 대립이 되죠.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자, 장점에 비해서는 단점이 많은 방식이에요. 장점이라고 해봐야 시행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자, 예를 들어 200평이다. 100평은 개발되어서 다시 돌려주고 100평은 경비로 써야 되죠. 그런다면은 자, 결국은 이 사업 경비는 토지 소유자 토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있다 없다? 없죠. 단점이 많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거 다 정해줘야 돼요. 절차가 어떻다? 복잡하고 잘 이거 합의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또 개발 이익이 적습니다. 자, 한지 방식은 사업은 땅값이 비싼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된 토지 가격이 기존의 토지, 종전 토지 가격에 비해서 한두 배밖에 안 올라가요. 개발 이익이 적다. 자, 이런 방식이 한지 방식이요. 자, 수용 사용 방식 보시면은 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 등 다음에 줄칩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거기 줄치고 옆에다 쓰세요. 지가가 낮아야 합니다. 수용 사용 방식 어떻게 한다? 지가가 낮아야 됩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낮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될 곳에 있는 개인 토지나 건물을 다 보상금 주고 수용합니다. 수용하려면 땅값이 높으면 안 되죠. 천문학적인 돈이 든단 말이에요. 땅값이 낮을 때 이 방식을 반드시 쓰고,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을 누가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시행자 해야 되죠. 시행자 하는 방식으로서 이 방식은 장점이 많은 방식입니다. 자, 장점은 첫째, 절차가 간편합니다. 수용하는 절차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당깁니다. 수용 끝나면 바로 공사해서 끝내버려요. 자,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영남 일대 가장 먼저 이 방식으로 사업한 데가 해운대, 부산의 신도시. 지금 40몇 년 전에 했는데, 자, 주택건설 용지는 평당 10,000원에 그때 수용합니다. 이 마지막 한 산지나 바깥인데, 그래서 개발시켜서 주택건설 사업자에 분양할 때는 평당 180만 원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180도 올랐죠. 자, 상업용지는 거기에 나지막한 섭지가 있었어요. 평당 5,000원을 수용해서 분양할 때는 평당 500만 원 분양했습니다. 몇 배 올랐어요? 1,000배. 자, 수십 배, 수백 배씩 이익 생기는 것이 이 수용 사용 방식이에요. 자, 단점은 시행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어떻습니까? 크죠? 모든 부담을 다 해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결국 한지 방식과 수용 사용 방식은 정반대 방식이에요. 정확하게 정반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혼용 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의 부분적으로 한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 혼용 방식을 쓰는데, 자, 그 밑에 이번에 혼용 방식의 분할 시행이라 되어 있죠.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어요.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미분할 혼용 방식은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사용 방식과 한지 방식을 완전히 혼용해서 쓰는 방식인데, 이제 그림 나타내 이렇습니다. 어디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기존의 도로고, 이쪽은 수용 사용 방식, 여기는 한지 방식. 자,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쓰되 이와 같이 이런 지형 지문을 이용해서 이쪽은 수용, 이쪽 한지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을 분할 혼용이라 합니다. 자, 미분할 혼용은 이렇죠. 필지별로 섞어 쓰는 거예요. 여기는 수용 사용, 여기는 한지, 여기는 수용 사용, 여기는 한지, 여기 수용 사용, 여기 한지. 이와 같이 필지별로 완전히 섞어 쓰는 것을 미분할 혼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동그라미 2, 3, 4는 5, 6월 달쯤에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2, 3번에 새로운 개발 방식의 도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순환 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은 버리세요. 자, 넘어가서 2번에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버리시고. 자, 옆 페이지 가면 양가로 3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버리라는 거는 보지 마라 이 말이죠. 워낙 이야기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면 합격 못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는 안 쓰는 내용이에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유타운 사업이라고 전국적으로 막 추진할 때가 있었어요. 유타운 사업. 유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유타운 사업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이렇게 하시고, 유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217쪽에 6번에 수용 사용 방식이 한 사업 시행이나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은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지, 자, 그걸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걸 배웁니다. 자, 이 방식은 도시개발 구역 내 모든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수용해서 일수에 이주시키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공사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방식이죠. 자, 이 방식은 장점 중에 절차가 간편하다 했어요. 특별한 절차라는 것은, 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자, 사용하는 절차밖에 없습니다. 자, 도시개발 구역 내에 있는 개인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거 수용 사용은 주체 누가 할 거냐? 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조합은 왜 제외합니까? 조합은 전부 한 지 방식만 써야 된다고 명절 전에 배웠죠. 명절이 뭐까지 끼었는데 다 까먹지 뭐. 기억할 택이 없지. 그렇죠? 조합은 전부 한 지 방식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 못 씁니다. 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에는 크게 둘로 나누죠. 공공시행자. 자, 민간시행자로 나눕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을 민간에서 쉽게 이 방식을 쓴다면은 민간에서 그 이익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자, 이 수용 사용 방식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가야 되겠죠. 쉽게 못 하도록. 그래서 민간 시행자 이 방식을 쓰려면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민간에서는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요건 갖추기가 쉽다, 어렵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죠.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1을 민간 시행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3분의 2, 2분의 1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시행자일 때는 이런 요건을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절차 어떻게 수용 사용할 거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공시법을 준용해서 수용 사용하는데 특례가 한 가지 있어요. 원래 수용을 하려면은 이 공시법상 공익 사업 인정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자,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의 세부 목록. 자, 세부 목록이라는 것은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고시를 하게 되면은 자, 공시법상 사업인정고시 받은 것으로 뭐 해준다? 의제를 해서 별도로 사업인정고시 없이 바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수용하면은 이제 대금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원칙은 수용 대금은 현금으로 줍니다. 자, 예외로 여기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토지 상환 채권. 자, 그래서 자,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해줘요. 자, 토지의 수용 대금, 즉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부 하면 틀립니다. 전부 하면 안 돼. 일부 지급만 됩니다. 자, 일부 지급을 위해서 전부 하게 되면은 자신의 토지 수용당하고 다시 개발된 토지로 받는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환지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전부 안 되고 일부 지급을 위해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로 자, 상환해주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이다 이렇게 하고, 자, 발행은 어느 정도 하느냐?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의 면적 2분의 1 이내로만 발행해야 됩니다. 이것도 2분의 1 초과 발행하면 전체가 한지처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럼 이 토지상환 채권은 만일 여러분이 자, 이 수용 사용 방치에 사업하는 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대금 일부를 이 채권을 준다 합니다.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자, 공법에 나오는 채권은 별로 좋지 않지요. 근데 이거는 좋은 채권이에요. 주면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 이 토지상환 채권으로 가지면 자,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이런 걸 받을 때 감정가격 기준으로 받습니다. 감정가격 기준 받아놨다가 나중에 사업 끝났죠? 지가가 두세 배 뛰어. 그럼 이건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죠. 이런 거는 받고, 예. 자, 요거는 좋은 채권입니다. 예. 다른 채권은 별로 안 좋아요. 예. 자, 그럼 책에 한번 봅시다. 자, 토지 등을 수용 사용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수용 주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시행자에는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외해야 되죠. 자, 수용시 동의. 자, 줄칩니다. 민간사업 시행자 줄치고 갈로 탁 뛰어넘으시고. 넷째 줄에 옵니다. 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사의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줄치고 그 옆에다가 이 말씀입니다. 공공시행자일 때는 이런 요건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춘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을 봅시다. 자, 이 경우 다음은 안 보셔도 돼요. 자, 넘어가시고 양가로 3번에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특례라고 되어 있죠.
준용법률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용합니다.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 수용법이죠. 이 법에 따라 수용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사업인정을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그 다음 줄칩니다.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공치법상 사업인정 고시 받아야 수용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 세목록 고시했을 때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어. 별도로 사업인정 고시 안 받고 바로 수용합니다. 3번의 재결 신청 기간 특례는 그거는 안 보셔도 되고. 재결이 뭡니까? 재결. 예? 재결. 다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수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용 사용할 토지 세목록을 고시를 하게 되면은 사업인정 고시 받은 거 의지되니까 바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시행자가 이 토지 감정 가격이 얼마니까 이거 주겠다 하니까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돈이 작다 이거죠. 더 받아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자, 이게 감정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재결을 한다.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재결 신청이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대금관계로서 토지사안 채권 발행권자. 줄칩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가 줄치고 일부의 동그라미. 전부 하면 시험이 틀립니다. 예. 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을 상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옆에 심화에 보시면은 토지 줄칩니다. 토지 상한 채권 발행 규모는 그까지만 줄치고 자, 토지 상한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그다음 줄칩니다.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발행해라. 분양 토지 건축물 면적에. 자, 그렇게 하시고. 지급보증. 민간 사업 시행자는 그게만 밑줄 치시고. 자, 갈로 띄어 넘으세요. 셋째 줄에 자, 민간 사업 시행자는 은행 등 갈로 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줄치고 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줄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줄치고 자, 이런 것으로부터 지급보증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 주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사업 시행자는 자, 이 채권 발행할 때 뭘 받아라? 지급보증 받아라 이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공공시행자일 때는 지급보증 없이 발행합니다. 자, 밑에 양갈로 3, 4, 그 다음 페이지 5, 6까지는 다 3, 4월 달에 가서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갔어.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이주대책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5, 6월 달에 보시고 4번에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5번에 원형지 공급과 개발 글로 가는데 자, 이제 수용을 사업에 필요한 도시할구역에 있는 개인 토지나 건물을 이제 수용해서 대금까지 줬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착공을 합니다. 착공. 공사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고 자, 공사 완료 공고하면은 자, 공사가 일단 끝납니다. 착공된 이후에 공사 중에 원형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시켜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원형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형지는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를 원형지랍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에 원래 형태의 토지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면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에 원래 형태의 토지를 공급시켜서 개발하는 이유는 자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우리가 보통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조성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성되기 전의 토지죠. 조성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조성된 토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어떻다? 예, 저렴합니다. 저렴한 용지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특별한 조성 목적이 없어요. 조성이 되기 전에 토지니까. 그래서 조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개발, 자 복합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원형지를 공급시켜서 개발합니다. 어떻게? 자,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원형지 상태로 공부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 원형지로 공부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자, 원형지 개발자에게. 자, 원형지 개발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고 공공기관 지방공사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공모에 선정된 자, 자, 그 다음에 학교,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자, 자, 이런 자에게 공급시켜야 돼요.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원형지 공급 대상자 등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줄칩니다.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다 줄치고,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줄치면 돼요. 얼마까지 공부할 수 있다? 3분의 1까지. 옆에 창고라고 되어 있죠.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 1, 2, 3, 4, 5가 있죠.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원형지 개발자라 쓰면 됩니다. 자, 원형지 개발자는 1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고, 2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될 수 있고, 3번 지방공급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도 될 수 있고, 4번 시행자 복합개발 등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될 수 있고, 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한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외자에는 공급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양갈로 2, 3, 4 찾았습니까? 5, 6월 달에 보시고 5번의 이행 조건은 3, 4를 보시면 돼요. 자, 원형지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묻는 게 6번입니다. 원형지 매각자. 왜 그걸 묻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 원형지 제도는 도입 첫째 목적이 저렴한 용지 공급하기 위해서죠. 예. 자, 이거 이 감정가의 거의 50%밖에 안 돼요. 원형지는. 자, 사게 공급시켜줬더니 개발하지 않고 딱 가지고 있다가 개발 사업 다 끝날 때 되면은 많이 땅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전매 차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 용지로 공급했기 때문에 매각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행지 개발자 관로안에 줄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 국가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어요. 10년 범위 안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간 안에는 원행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줄치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관로안 줄칩니다.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그 밖에 원행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 설치한 용지로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예외로 팔 수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한 매각은 제한되는데 어떻게 박스 안에 1번에 줄칩니다. 원행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는 5년. 자, 2번에 줄칩니다. 원행지 공급 계약일부터는 10년. 그 밑에 뭐라 놨냐? 전매 가능 기간 이란이라고 되어 있죠. 그 엉터리예요. 전매 가능 기간이 아니고 전매 제한 기간이란 해야 돼. 뭘 가능해? 매각 못하도록 제한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고 썼다 이 뜻이야. 전매 가능 기간이 아니고 뭐? 제한 기간은 이란 줄칩니다. 위 1, 2 기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자 무슨 뜻이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원행지에 대한 공급 계약일 2017년 5월 1일이에요. 또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이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언제까지 매각 제한됩니까? 응? 자, 공급 계약부터 몇 년입니까? 5년이 무슨 5년? 10년. 똑바로 잘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원행지 공급 계약일에부터 10년이라는 것은 이 기간에 10년을 더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2027년 5월 1일이 되겠죠. 원행지 공사하려 공고일부터 몇 년? 5년, 여기 5년을 더하라 이 뜻이에요. 2026년 10월 1일이 되겠죠. 이 두 가지 기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26년 10월 1일이 먼저 끝나죠. 요때까지 매각을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이때까지 매각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 매각을 제한합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옆 페이지 가서 7번에 원행지 공급 승인의 취소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원행지 공급 계약 해제는 3, 4를 가서 보면 됩니다. 자, 9번에 원행지 개발자 선정 기준. 자, 1번에 줄칩니다.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어떤 계약이다? 수의 계약으로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무에 선정된 사람들은 선정할 때 1대1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수의 계약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예. 자, 근데 자, 그다음 다만 줄칩니다. 학교 용지, 공장 용지에 해당하는 원행지 개발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학교 용지나 공장 부지로 사용한 자에게 원행지를 공급시킬 때는 여기는 여러 공장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죠. 이럴 때는 경쟁 입찰로 해라 이 뜻이에요.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줄칩니다. 원행지 공급 가격은 그게 좋죠. 개발계획이 반영된 줄칩니다. 원행지의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행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 더한 금액 기준으로 자, 시행자, 원행지 개발자 간에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급 가격을 했을 때 반드시 협의해서 결정한단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주의를 하시고. 자, 3번은 뭐, 월요일달 좀 보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6번 조성토지 공급.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공사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은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을 해야 되죠. 공급. 공급을 한다는 것은 분양을 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공급 방법. 자, 원칙은 경쟁 입찰로 공급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시켜주죠. 예외로 추첨 방법 쓸 수 있어요. 제비뽑기. 그 다음에 여기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급 가격.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으로 공급하는데 예외로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교재에 자, 거기에 조성도의 공급의 1번 공급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6월 22일 날 법이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법을 바꾸는 이유는 그냥 대장동 사건을 이 상태로 듣겠다는 취지밖에는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사건이 다 조사됐어요. 조사도 안 했는데 벌써 법부터 바꿔서 덮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 대장동 사건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자, 하천대위라는 자, 재단법인, 민간재단법인과 성남시청이 공동 출자법인으로 만든 상태로 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금 수용 사용 방식 있죠?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예, 자, 하천대위라는 재단법인이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3억 5천만 원 투여했습니다. 3억 5천.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간 투자 수익이 얼마입니까? 뭘 1조 원.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 다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를 전혀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조 원을 가져갑니다. 그게 지금 문제된 거예요. 그 언론에서 말을 안 하잖아요. 제대로 국민들한테 안 알려줘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뭐, 우리도 3억 5천 투자가 1조 원 되는,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되죠. 왜? 정치적 배경이 없잖아. 뒤에 누군가 뭔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뭐 해먹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저거 제대로 파헤쳐가지고 저게 관련된 사람 다 법에 쳐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입법 독재란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이 해서는 안 될 최고 어리석은 짓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을 특정 정당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여당과 야당은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민주주의인데 특정 정당에 너무 많이 밀어줘 버리니까 결국 입법 독재를 하는 거예요. 사건 터지니까 벌써 무마시킬 법부터 만들 거예요. 그 무마시킬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자, 거기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이 말은 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모든 조성된 토지나 건물을 갖다 공급 계획을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지정권자가 최고 책임자니까 여기 제출합니다. 그 지정권자 이 계획서를 보고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수익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제출해놨는데 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지정권자 누구요? 예, 성남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밝히나 안 하고 법부터 이 부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예. 그래서 6월 22일 날 어떻게 법을 바꿨는지 그때 가보면 알겠죠. 예. 그 대충 제가 보니까 그걸 자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장관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법으로 막 바꾸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자, 밑에 보면 2번에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1번은 보실 것 같고 2번에 자, 줄칩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고시된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여기에 따라 공급해라. 즉 구체적 공사계획에 따라 자,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해라. 그럼 여기 상가로 개발했다면 상가로 공급하라 뜻이고, 주거로 개발했다면 주거로 공급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 경우 다음 보실 거 없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원칙적 공급 방법 줄칩니다.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은 무슨 방법? 경쟁 입찰이 원칙. 4번에 공급 방식의 특례 추천 방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1번에 주택법에 따른 다음 줄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를 말하죠.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는 추천 방법. 그 다음에 B의 주택법에 따른 줄칩니다. 공공택지도 추천 방법. 그 다음 C의 국토교통청이 정하는 줄칩니다.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그게 면적 이하란 말 찾았습니까? 거기다 위에다 쓰세요. 330제곱미터를 말합니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용지는 자, 추천 방구로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연애. 수의계약 방식.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A에 줄칩니다.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자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거기에 E 줄칩니다.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상환할 때도 수의계약. 자, 그 다음 J 줄칩니다. 경쟁입찰 추천 결과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도 수의계약. 자, 그 세 군데 줄쳤어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자,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로 가서 원칙은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자, 줄칩니다. 무슨 가격입니까? 감정가격. 특례에 가서 줄칩니다.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자, 이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가격을까지 줄쳐서요. 밑에 줄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공급가격이 감정가격이 100이라 하면은 보통 이는 8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하로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동그라미 거기에 니은은 5, 6월 달에 보시고 밑에 심화라고 되어 있죠.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것인데 1번 뭐 공공청사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시설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둘째 줄에 다만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은 어떻다? 제외합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설치 부지로서 감정가격 이하로 줄 때는 유료시설은 안 돼요. 무료시설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임대주택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수용사용 방식이다. 그렇게 아시고 수용사용 방식은 보시다시피 수용사용을 할 때 자, 먼저 주체 공공시행자는 요건 갖춥니까? 안 갖춥니까? 안 갖추죠. 토지상환 채권은 대금 지급할 수 있죠. 자, 매수 대금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죠. 그 다음 원행지를 공급시켜 개발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원행지는 저렴한 용지로 공급하기 때문에 매각 제한하죠. 자, 그 다음에 공급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고 가격은 원칙 감정가격이고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한지방식으로 갑니다. 한지방식.